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머리 쓰는 게임, 뭐 장기든 체스든 뭐든 뭐 하스스톤이든 뭐 이런 다양한 중간에 이상하게 껴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선배 먼저. 선배구나. 저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링 다니고 있는 19학번 나분주라고 합니다. 저는 20학번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있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아스타임. 컴퓨터공학 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시펙이라는 학과는 이제 사실 과보다는 프로그램이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랑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반쪽은 컴퓨터, 반쪽은 일렉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쪽이랑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합친 학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펙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이제 로보틱스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로보틱스를 하기에는 이제 시펙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저도 로보틱스 쪽을 좋아해서 로봇 쪽도 좋아하고 코딩도 좋아하고 이런 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컴공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시펙 전공의 미래 전망이나 원하는 진로 방향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로보틱스를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지금도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저는 일단은 대학원을 갈 확률이 가장 높아서 로보틱스 관련으로 대학원 진학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로봇 쪽으로 지원해서 사실 컴공을 갔지만 이제 저는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코딩 쪽이 조금 더 재밌어서 코딩 쪽으로 관련을 해서 나중에 진학을 해서 그 금융권이나 이제 퀀트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펙 전공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떤 종류 사람들한테 약간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뼛속까지 공대이기 때문에 IT 계통, 코딩이라든지 전자 계통에 대한 관심은 좀 있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시펙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로보틱스가 정말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시펙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대학교 들어오면서 과를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기계공학 가야 되는지 뭐 전자공학을 가야 되는지 컴퓨터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근데 요즘 트렌드는 일단은 컴퓨터 쪽이 IT 쪽이 좀 더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도 싶지만 자기는 뭐 전자 쪽 좀 어릴 때 좀 과학상자 이런 것도 좋아하고 회로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좋아하니까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컴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흥미가 있다 하시면 이제 컴퓨터공학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펙 전공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모든 공대가 좀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갈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1학년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으면은 원하는 거를 골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른 준비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공대 처음 1학년 때 듣는 수업들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렉 쪽으로 가거나 컴사 쪽으로 가거나 컴공 쪽으로 가거나 셋다 그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어느 분야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것만 정해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꽤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은 1학년 때 보통 많이 듣는 수업이 파이썬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인트로 투 로보틱스 같은 수업들이 있는데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이제 좀 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컴공 관련된 수업들이 1학년 때 많이 들어놓으면은 이제 2, 3학년 때 많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펙 전공만의 장점이나 특징 이런 게 있으실까요? 컴사랑 일렉 둘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디 카드를 찍으면 컴사 학생들이 활용하는 과방이라든지 퍼슬리티 같은 거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 컴사 거 다 쓰고 그런 이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도 일렉 이벤트도 참가할 수 있고 이제 컴퓨 쪽 이벤트도 참가할 수 있고 사실 그냥 과 하나로 2개 이벤트를 참가할 수 있고 뭐 시설도 다 쓸 수 있고 초대 식사 이런 거 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좋은 점이 저가 사실 둘 다 좋아해서 갔지만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코딩 쪽에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딩 쪽으로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일렉을 골랐다면은 이제 따로 전과를 해야 되고 뭐를 또 신청해야 되고 옛날 들었던 그 코र्스도 마지막에 졸업할 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컴공이면은 그런 쪽으로 패스를 정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전공 수업이 있다면 하나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CPEC에 꽂힌 일렉 3300이라고 코스 이름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조그마한 이제 로보틱스 같은 수업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팀플이고 아마 1, 2학년 때 배웠던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3학년 때 듣게 되는데 아마 빠르면 2학년 후반 그리고 대부분 3학년 때 듣게 되는데 이 수업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원하는 프로젝트 스피커를 만들고 싶다, 뭐 로봇을 만들고 싶다, 미니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원하는 프로젝트를 자기 개발하면서 콜스 한동안 이제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요.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은데. CPEC에는 팀플이 맞나요? 또 기억에 남는 팀플이 있다면 하나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팀플의 빈도수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대 수업이기도 하고 아마 이제 로보틱스 계통 수업들, 인트로 투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했던 그 일렉 330 같은 팀플들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좀 난도 확실히 높은 수업인 것도 많고요. 워크로드도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자유롭게 다들 제출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하겠어요. 조그마한 CPU랑 램 80KB 램에다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 집어넣고 하려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못 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수제작으로 모든 걸 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팀원들이 좀 돈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팀플이라고 하냐면 일렉 330과 똑같이 저는 사실 둘이서 같이 팀플 진행했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로봇,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아이패드 같은 곳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로봇이 똑같이 옆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한 달, 2달 정도 동안 이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막 밤도 새고 막 새벽 한 6시 들어가면은 뭐 한 10시에 나가서 다시 또 하고 그걸 이제 한 몇 주째 반복하면은 이제 거의 한 가족이 돼 있어요. 팀플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돼가지고 계속 다 같이 지내고 계속 랩실 가가지고 그것만 하고 그게 가장 힘들었고 다행히 성적은 좋게 나와서 가장 재밌었던 코र्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CPEC 전공은 학점 관리 난이도는 어떤 편인 것 같나요? 배우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잘 맞는 수업이랑 안 맞는 수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학기에 잘 맞는 수업을 들었다, 수업이 짜고 두고 너무 안 맞는다, 확 낮은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막 엄청 어렵다고는 못하겠지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컴프 수업, 일렉 수업 이렇게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학과별로 경쟁하는 분위기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그런 경험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일단은 컴공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반 이상이 코딩 수업을 듣잖아요. 이제 일렉 쪽에서도 코딩을 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코딩이 베이스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과를 정하기 전에 코딩이 아예 없었고 한 적이 없었고 그냥 혼자서 그냥 방학 때 유튜브 따라하면서 구글 따라하면서 공부하고 이랬던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배우니까 저는 딱 이 정도 배웠는데 남들은 이미 여기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뭐 콜스로 듣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학점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배우는 거는 많으니까 재밌고 꼭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꼭 너무 학점에만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타임.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컴사랑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제 CPEC이 컴사 아니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뭔 거 같으세요? 가장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거기서 거기는 해요. 그죠? 사실상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일렉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컴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컴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컴사다, 일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4학년이었는데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다 컴프거든요. 저는 컴프 쪽으로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미래에 이렇게 직업 구하는 것도 컴프 쪽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다 컴프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컴사 친구들이랑 똑같은 수업을 들어요. 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오히려 컴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일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일렉 수업을 다 듣게 되면 이제 원하는 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채워야 하는 학점 수는 똑같아요? 일반 학생들하고? 네, 그렇죠. 120학점이긴 하죠. 이제 다만 이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쪽 학과에서 필수 과목들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거의 3학년 1학기? 빠르면 3학년 1학기 아니면 3학년 2학기까지 필수 전공을 듣다 보면은 자유도는 한 3학년 후반에서 4학년부터 생기는 그런 점은 있어요. 옆집에 5년씩 하는 그 전공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4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월크로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밤을 3시, 한 학기에 몇 번 정도 밤새시는 것 같으세요? 와, 저걸 못 쓰네.
기말고사 전, 파이널 exam 전에는 좀 많이 바쁜 것 같아가지고 PPT 발표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만들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재밌으면 됐죠. 슬슬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났어요. 근데 로보틱스가 좀 더 흥미가 있으셔서 18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로봇을 만드는 거는 매크가 좀 더 로봇이랑 관련이 더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매크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논문 나오는 거랑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로봇을 활용한 AI 쪽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서 CPEC에 되게 적합하기도 하고 애초에 로보틱스가 컴사, 일렉, 매크 세 개를 섞어놓은 필드라서 CPEC이 좀 유리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매크는 사실 로봇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수학적인 물리가 좀 더 가깝다 이쪽인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일렉으로 가게 되면 이제 회로, 전기 이런 걸 배우는 게 가장 로봇이랑 가장 근접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제 어떻게 물리 쪽으로 접근을 하냐 아니면 이제 조금 전기 쪽으로 접근을 하냐 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마이너의 로보틱스도 있지 않나요? 그거를 들으실 생각은 혹시 하셨었나요 전에? 아니 로보틱스가 있어. 있지? 있구나. 있지. 일렉 디파 쪽. 궁금한가요? 저는 그 2학년 때 과를 정할 때 딱 CPEC 마이너 로보틱스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꿈꾸고 있다가 양쪽 컴프 수업, 일렉 수업 반반씩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좀 일렉 아닌 것 같은데? 컴프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해서 마이너 로보틱스에서 빅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그 패스는 비슷하지만 그냥 마이너만 살짝 틀어서 좀 컴프 쪽으로 좀 더 가는 걸로 바꿔서 좀 2학년 때랑 지금이랑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을 생각 중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 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알아보지 않은 분은 사실이긴 한데 만약에 저처럼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다면은 마이너보다는 이제 학교 연구 URP 같은 거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대잖아요. 남녀 성비가 혹시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비율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존재는 하는데 10대 0? 아니 10대 1, 아니 그 9대 1, 뭐 19대 1 9.5대 0.5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의. 컴사 전공자분에게 좀 여쭤봤던 질문인데요. 그래도 여기 이제 컴퓨터 공학이잖아요. 컴퓨터 고칠 줄 아십니까? 일단 가져와 보세요. 오. 맞들릴 수는 있죠. 오. 그것도 이제 껐다 키면 해결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오빠 내 컴퓨터 맛이 이상하게 간 것 같은데 고쳐줘 하면 이제 들고 조용히 AS 센터 다녀오면 아니, 확실하네요. 가져갔다가 좀 두드리다 오면 이제 고쳐지기 때문에. 혹시 취미가 그러면은 컴퓨터 이제 코딩 쪽 좋아하시고 로봇 쪽 좋아하시는데 취미가 이제 그러면은 코딩 하시는 거랑 이제 기계 만지는 거 쪽이신가요? 사실 취미가 그렇게까지 되신 분들은 존경하는 편이고요. 저는 좀 쉴 때는 좀 다른 거 하면서 쉬는 편이에요. 이제 뭐 진짜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과기되는데 놀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코딩을 좋아는 하지만 취미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취미로까지 하게 되면 너무 코딩 쪽에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저도 좋아해서 저는 그냥 머리 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장기든 체스든 뭐 하스스톤이든 뭐 다양한 머리를 좀 두뇌를 필요로 하는 게임들을 전략적 이런 걸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중간에 이상하게 껴있었던 거 혹시 본인들이 살면서 이거를 약간 만들면은 삶이 좀 윤택해지고 편리해질 것 같은데 했던 프로그램이나 기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직접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는 있긴 한데 제 나중에 창업 아이디어로 쓸 계획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꼭 그런 거가 아니어도 만약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제 4학년 때 FIP라고 하거든요. FIP거나 FIT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려고 하는 게 대학원 가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무인 커피숍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로고 팔로 이제 커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제 아크릴판으로 막혀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안 부딪히면 안 되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아크릴판을 떼고 지가 알아서 사람 피해서 그냥 커피 만들려고 대학원 갑니다. 제2의 테스트. 거기서 이제 무인 스타벅스 생기는 건가요? 거기는 최고의 아웃풋. 나 영상 못 보겠다.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면은 이제 뚝딱뚝딱 뭐 만들잖아요. 그럼 그 연구비나 제작비 같은 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이제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 200거 정도 지원, 300 정도, 2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그래도 500 정도는 더 추가해가지고 원하는 프로젝트 아웃풋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연구실 다니니까 이제 학부 연구실에서 이제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 카드로 몇 천씩 긁게 됩니다. 교카로 교수님 연구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र्스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은 아마 한 300 정도 말했던 대로 300 정도 지원되고 저 똑같이 대충 한 10만 원보다 더 투자해가지고 300 플러스 10만 원에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투자가 확실히 그 티가 나가지고 딱 봐도 멋있다, 잘 만들었다, 포트폴리오에 둘 수도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쓴 만큼 결과 나온다. 쓴 만큼 결과 나와가지고 딱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현질 먹어. 이것도 현질이에요. 아스타임. CPEC 전공 선택하신 거 후회 안 하시나요? 1학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도 CPEC 전공을 다시 고르실 건가요? 네, 저는 돌아가도 10백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다시 1학년으로 회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내년에 다시 CP 1학년이 돼서 몇팀만은 이제 5년 정도 이상 다닐 것 같은데 만족합니다. 저도 1학년으로 돌아가도 스펙할 것 같습니다. 스펙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다양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쪽으로 길을 선택해서 만약에 컴프만 했으면 또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펙을 해서 일렉 수업도 듣고 컴프 수업도 듣고 둘 다 배워봤다가 이제 하나를 고른 거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경험 같습니다. CPEC 전공을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애정도로 따지면. 다른 과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불만은 없었으니까 10점? 오! 저는 200점. 오. 저는 저 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과를 좋아하고 또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해서 저 만약 싫어했으면 안 좋았을 텐데 충분히 좋은 과고 많이 교수님들도 좋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졸업하신 선배분들이나 봤을 때 주로 어떤 패스웨이로 많이 가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컴프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콩이다 보니까 유니콘으로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전자 쪽으로 트랙을 잡으신 분들은 주로 이제 한국 쪽에서 반도체 등으로 많이 취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쪽으로 해가지고 대학원 가신 분들이 저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데 잘 뚫었으면 좋겠고 대학원 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는 선배가 거의 없어서 이게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선후배 그 교류가 거의 끊기다 보니까 아는 선배 커넥션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의 졸업 후의 계획, 몇 번째 졸업이죠? 두 번째 졸업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당장은 저는 교수보다는 이제 취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만든 로봇이 좀 세상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홍콩 쪽으로 남아서 그 퍼머넌트 레지던트를 받고 싶어서 홍콩 쪽으로도 남아서 그걸 받고 이제 일도 여기서 계속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홍콩에서 일하는 게 과기대에서 졸업했다 하면 또 이제 장점이 되거든요. 과기대 졸업했다는 게 홍콩 쪽 금융 쪽, 뱅킹 쪽으로 많이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새로 들어올 CPEC 후배들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CPEC 되게 어려운 학과인 거 맞고 되게 공부할 거 많은 학과도 많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고 만약에 저처럼 대학원을 꿈꾸신다면 성적이랑 ERP에서 연구실 쪽 꼭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CPEC 충분히 좋은 과고 이제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수업들을 배우면서 이제 일렉티브가 엄청 많거든요. 다양하게 진짜 말 그대로 컴프 일렉티브 플러스 일렉티브를 섞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워낙 많아서 꼭 CPEC에 와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스타임! 저 형이 고생하는 걸 다 봤는데 제가 맨날 NC 커먼에서 눈탱 해줘가지고